네, 접근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녹화를 안 한 것 같아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컬럼을 선택하게 되면 전체가 시리즈가 나오게 돼요. 그 시리즈에 문자열, 똑같은 종류의 문자열 메서드를 적용을 하시려면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 접근자를 이용하신 다음에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결과도 또 다른 하나의 시리즈가 돼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리즈에서 또 그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하시려면 앞쪽이랑 똑같이 스트링 억세서를 사용하시고 str 접근자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링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연쇄 호출하실 때에는 이렇게 반드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연쇄 호출을 하셔야 된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뀌니까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요. 새 파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컬앱 파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파일을 만드셨으면 제목을 먼저 넣을게요. 데이터 DA 9번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머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루는 거는 머지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컴캣까지도 할 건데 일단은 머지라고만 할게요. 파일 만들어지셨으면 연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넣죠. 제목을 이 파일에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는 방법을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merge라고 하는 방법과 concat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따로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할게요. 럼파이, 그 다음에 판다스, 그 다음에는 파이플럿, 그리고 마지막으로 C번까지 하도록 할게요. C번.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목을 하나 더 넣을게요. merg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공통된 컬럼이나 혹은 컬럼들, 한 개 이상의 컬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통된 컬럼이나 컬럼들을 기준으로 합치는 것. 얘는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의 조인과 같은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 SQL에서 조인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캣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너무 큰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하면 또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데이터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SQL 공부하실 때 직원 테이블, 부서 테이블 이런 거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흉내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와 인덱스를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데이터만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데이터만 이렇게 딕셔너리로 넘기셔도 돼요. 딕셔너리를 넘기실 때 키가 컬럼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밸류가 거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돼요. 아마 이게 제일 간단할 겁니다. 만드실 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엔터 그냥 치면 돼요.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뭐 이렇게 줄 바꿔주고요. 직원 테이블에는 아마도 EMP-NO 그 4번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뭐 100번, 101번, 200번, 201번 이런 식으로 4번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이 네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니까 그 이름 4개만 만들면 되겠죠. 뭐 스컷, 킹 아마 이런 이름들 있었을 거예요. 뭐 앨런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이런 이름은 없었겠지만 타이거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부서 번호를 추가를 할까요? DPTNO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부서 번호가 되겠죠. 10번, 20번, 또 10번, 그 다음에는 50번이라고 할게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만들어진 EMP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죠? 직원 4명 들어가 있고요. EMP-NO 컬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컬럼에 쭉 정리가 되고요. 직원 이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또 이렇게 쭉 정리가 되고요. DPTNO 값들이 쭉 이렇게 컬럼으로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데이터 판다스점 데이터 프레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에 딕셔너리 넘겨주시면 돼요. 딕셔너리 넘겨주시면 되는데 부서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컬럼 이름 똑같이 할게요. 부서 번호 10번, 20번, 30번 까지만 할까요? 30번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부서 이름 이거는 부서 이름입니다. 10번 부서를 뭐 HR 부서라고 하고요. 20번 부서를 IT 부서라고 하고 30번 부서를 Sales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딱 컬럼 2개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머지를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면 사용하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뭘지 조인 첫 번째 방법은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mer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이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컬럼을 이용하는 건지 이런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merg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건데 여기에는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럴까요? 머지를 하려면 데이터 프레임이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 공통된 거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이게 조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인인데 그러니까 머지는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왜 데이터 프레임이 한 개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머지 앞에 데이터 프레임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얘가 데이터 프레임 1번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데이터 프레임 2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와 메서드의 차이. 나머지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아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 이거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함수면 판다스 점 바로 멀지. 메서드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멀지. 그러면 뒤쪽에는 데이터 프레임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자, 이렇게 이거는 함수들 사용 방법이고요. 함수와 메서드고요. 이 함수와 메서드에서 둘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라미터 사용 방법 중에서 how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how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파라미터라고 쓸까요? how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머지를 하는 방식, 조인을 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너 조인이냐, 레프트 이너 조인이냐, 그다음에 라이트 이너 조인이냐, 아우터 조인이냐. 네 가지. 요 네 가지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의 방식에는 크게 안쪽 조인,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것과 아우터 조인이 있고요. 이너 조인에는 정말로 순수한 이너 조인이 있고 레프트 이너 조인, 라이트 이너 조인이 있어요. 요거 각각 결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위쪽에서 제가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사실은 이거 말고도 파라미터들은 더 많아요. 여기도 더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냐면 머지의 기준이 되는 컬럼을 사용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 또는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예요. how에서 생략 가능한 게 있는데 조인 방식의 기본값은 inner예요. 그래서 merge 방식의 기본값은 inner이기 때문에 inner how equal inner라고 쓰는 거는 생략 가능해요. 이렇게 쓰시는 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on에서도 마찬가지인데 on에서도 생략할 수 있는 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머지를 하려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는 컬럼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on 파라미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머지에서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how와 on 두 개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함수 이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판다스 점 mer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merge. 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left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right 데이터 프레임, 이거 두 개 나오래요. left와 right는 left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는 건데 기본값이 없어요.
write에도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는 건데 기본값이 없어요. 그런데 how는 기본값이 inner라고 잡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on. on을 보면 없는 여기 none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찾아요. 자, 근데 우리가 다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EMP 이게 left. 그 다음에 right는 DPT. 그 다음에 how. 우선 inner를 먼저 할게요. inner. 자, 그리고 on. 우리가 컬럼 이름이 DPT, NO를 기준으로 묶어줄 거였었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밖에 안 나오죠? 3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과 EMP 데이터 프레임과 DPT 데이터 프레임 한번 살펴볼게요. EMP 데이터 프레임에는 로우가 4개가 있어요. 4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일하는 부서 번호를 보시면은요. 10번 부서, 20번 부서, 또 10번 부서고요. 그 다음에 50번 부서예요. 그죠? 자, 그런데 10번 부서는 H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붙일 때 이거는 옆에다가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HR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이 옆에다 컬럼을 만든다면 부서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을 붙이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값과 일치하는 부서 이름 찾아서 붙여주면 되잖아요. 이게 조인이란 말이에요. 2개의 테이블에서 같은 값들을 찾아서 이렇게 쭉 이어주는 게 조인이에요. 그럼 20번 부서는 누구예요? 20번 부서는 IT예요. 그럼 여기 옆에다가 IT라고 붙이겠죠. 그 다음에 또 10번 부서가 나왔네요. 10번 부서는 HR이란 말이에요. HR. 자, 그 다음에 50번은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을 보면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릴게요. 왼쪽 테이블이 EMP라고 생각하고요. 오른쪽 테이블이 DPT라고 생각을 하면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보면 EMP 테이블의 부서 번호는 10번, 죄송합니다. 네. 10번, 20번,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걸로만 하면 50번이 있고요. DPT는 10번, 20번, 30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은 부서 번호가 10번하고 20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3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너 조인. 말 그대로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이너 조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요 결과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10번하고 20번 부서만 나오게 된 이유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여기가 그죠? 이게 이너 조인이고요. 이너 조인.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EMP merg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더 있으면 돼요? right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right만. 그러니까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만 더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이 DPT.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하면 끝. 왜? inner랑 DPT는 전부 다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밑에다가 주석을 해드릴게요. how는 inner. 이거는 생략 가능.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on도 생략 가능합니다. 2개의 테이블에서 EMP와 DPT에서 DPT-NO라고 하는 DPT-NO 컬럼 이름이 동일하죠. 양쪽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죠? 양쪽이 같은 이름으로 컬럼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on도 on 생략 가능. on도 생략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양쪽 테이블에서 우리가 조인을 하려고 하는 컬럼 이름이 같은 경우에 2개의 테이블에서 머지 하려고 하는 컬럼 이름이 동일한 경우 on도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생략해 버린 거예요.
이너 조인이니까 how 빼버렸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on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위쪽은 함수, 얘는 메서드, 앞에 인스턴스가 있으니까 메서드. 사용 방법 아시겠죠? 조금만 더 하고 저희 아예 그냥 좀 일찍 끝낼게요. 아니면 쉬운 시간 가지실래요? 레프트, 라이트, 아우터만 설명드리면 돼서 그냥 거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자, 레프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너 조인. 이너 조인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레프트 이너 조인이 아니고요. 아우터 조인입니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네. 제가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을 아까 이너 조인의 한 종류로 설명을 드렸는데 잘못 설명드린 겁니다.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전부 다 아우터 조인입니다. 아우터 조인. 바깥쪽에 있으니까. 바깥쪽에 있으니까. 레프트 조인 줄여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레프트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프트 조인은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게 레프트 조인입니다.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게. 그러니까 EMP 테이블에 등장하는 부서 번호가 다 나와야만 돼요. EMP 테이블에 부서 번호가 10번, 20번, 50번이 있으면 걔네들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표시가 돼야 되는 게 이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입니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하시는 방법은 판다스.merge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EMP 테이블 쓰겠다. DPT 테이블 쓰겠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서는 how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how 자리에 inner 대신에 left라고만 쓰시면 돼요. 자, 뭐가 나왔죠? 5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타이거라고 하는 직원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요. 그런데 50번 부서는 DPT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null이 들어갑니다. NaN. 값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게 left join입니다. left join. 자, 그러면 right outer join도 이해되시겠죠? right outer join은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를 전부 다 표현하겠다라는 게 right outer join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도 right outer join. right outer join. 하시는 방법은 똑같죠. 판다스.merge 왼쪽 테이블, 오른쪽 테이블, 그 다음에 how를 뭐라고 써주면 된다? righ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이 위쪽도 4개, 아래쪽도 4개인데 표현되는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공통되는 부분. 왼쪽과 오른쪽이 공통되는 부분이요. 이 아래쪽이 뭐냐면 왼쪽에는 없지만 오른쪽에만 나타나는 부서 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 테이블에는 없지만 오른쪽에만 나타나는 부서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30번. 얘는 이름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세일즈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0번 세일즈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잖아요. 여기는 30번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직원 번호와 직원의 이름은 값이 없어요. 이게 right outer join. 이해되십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중간에 텍스트 셀. SQL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full outer join이라고 얘기를 한다. full outer join. left join, inner join, left outer join, right outer join, full outer join. 얘네들은 무엇을 다 보여주는 걸까요? 왼쪽과 오른쪽에 등장하는 모든 부서 번호를 다 보여주는 게 full outer join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pandas.merge emp 테이블 dpt 테이블 how 여기를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여기서는 outer라고 쓰시면 됩니다. 풀이 아니고요. outer라고 쓰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5개의 행이 나올 거예요. 4개의 행이 아니라 5개의 행이 나오는데 자 우선 여기까지를 보면 10번, 10번, 20번 이거는 공통되는 부분. 그죠? 공통되는 부분. 그래서 직원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부서 이름들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왼쪽에만 있는 거 왼쪽에만 있는 건 누구예요? 50번이죠. 그래서 타이거라고 하는 직원이 들어가는데 부서 50번에서 일한다. 근데 뭐가 없어요? 부서 이름이 없어요. 왜? 이쪽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여기까지는 레프트. 여기까지는 레프트. 그 다음에 30번 세일즈 부서가 있다. 30번 세일 이건 어디에만 있는 거? 여기에만 있는 거.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 정보는 없죠. 그러니까 직원 쪽에 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 쪽에. 이렇게 해서 5개의 컬럼. 그러니까 right죠. left와 right의 결과를 다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full outer join입니다. full outer join.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조인 방식은 아무래도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게 되면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널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레프트 조인이든 라이트 조인이든 뭔가 아우터 조인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한쪽 테이블에 등장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쳐준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데이터 중에 널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너 조인만 하게 되면 단점은 그 전체 데이터들보다 숫자 로우의 개수가 줄기는 할 거예요. 줄긴 하지만 그 공통되는 부분만 취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NA 값은 없는 상태로 그 조인이 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머지라고 하는 함수가 여러분들 SQL에서 조인이라고 했었던 그 동작 방식과 동일합니다. 네. 혹시 조인 어떻게 쓰는지 코드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면 select 그 다음에 뭐 a 점 뭐뭐뭐 emp no 뭐 a 점 ept no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b 점 dpt dname 그리고 from이죠. from 테이블 이름 A가 별명이에요. 그래서 emp를 A 여기 그 다음에 뭘 쓰죠? join 종류 inner join on join on이라고 써요. join 여기다 on이라고 쓰죠. dpt 이거를 b라고 주고 그 다음에 조건절 주죠. 조건절은 emp 테이블에 별명을 줬기 때문에 A의 dpt no와 는 그 다음에 b 점 dpt no가 같으면 된다. join on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where가 아닌데? join 죄송합니다. jo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여기 양쪽에 컬럼 이름이 있고 여기에 이게 on이에요. on. 이게 on. emp 테이블 join dpt 테이블 on A 테이블에 dpt no와 B 테이블에 on. 그래서 요거 비교해 보시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게요. join 이게 how예요. how 어떻게 조인하겠다. 두 개의 테이블을 inner 조인하겠다, left 조인하겠다, right 조인하겠다, full 조인하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how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on이에요. on. 무슨 컬럼을 가지고서.
아마 요렇게 문장 하셨었을 겁니다. 예. 저도 오래간만에 SQL 해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했네요. 네, 자, 그래서 조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아마 오라클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